안녕하세요, 임준입니다. 자,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공부해 볼 텐데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한국 문화, 한국 사회 이해를 보실 거고요. 먼저 한국의 상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거 잘 알고 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태극기, 무궁화 이런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저도 안 하려고 했는데요. 그래도 한국 문화, 한국 사회, 한국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니까 한국의 가장 중요한 부분, 한국의 상징에 대해서 간단하게라도 설명드리고 싶어서 이 부분부터 준비해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 이것이 한국의 정식 국가명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짧게 줄여서 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영어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Korea, The Republic of Korea라고 얘기하고요. 한자로는 이렇게 쓰게 됩니다. 자, 한국의 국기는 태극기고요. 자, 여기에 태극 문양, 이 부분이 태극 문양이에요. 그래서 태극기라는 이름이 붙었고, 자, 이 부분은 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책에 써 놓았고요. 자, 다음에 한국을 상징하는 노래는 애국가인데요. 이 나라를 사랑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애국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다음에 한국을 상징하는 꽃은 여기에 보시는 무궁화입니다. 이 무궁화도 뜻을 좀 볼까요? 화는요, 꽃이라는 뜻입니다. 무라는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뭐가 없어요? 궁이라는 게 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끝이 없다, 영원하다, forever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영원히 forever 계속되기를 바란다, 이런 것들을 꽃에 담았고요. 또 애국가 가사에도 영원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를 많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문자는 한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한국어의 글자, 이것이 한글인데요. 이 한글은 대한민국 사람, 한국 사람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부분이죠. 뭘 자랑스러워해요? 이 한글이라는 글자는 저절로 생긴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변화해서 저절로 자동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고요. 어떤 한 사람이 이것을 만들었습니다. 발명해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 글자를 만든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세종대왕. 한국 돈의 10,000원짜리에 있는 세종대왕이죠. 그래서 세종대왕이 1443년에 만들었어요. 창제했습니다. 그리고 1446년에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알려서 쓸 수 있게 해줬습니다. 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기 개양일에 대해서 나왔는데, 국기는 당연히 이 태극기를 이야기하겠죠. 이 태극기를 여기에 이렇게 매달려서 달게 하는데요. 이렇게 태극기를 달다, 이것을 개양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국기를 개양하는 날, 그러니까 태극기를 달다, 태극기를 다는 날은 언제일까요? 먼저요, 국경일에 달게 됩니다. 국경일이라는 것은 나라에 좋은 일이 있을 때, 또는 기념한 일이 있을 때 국경일이라고 지정을 했는데요. 이런 5대 국경일 말고도 현충일이라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들,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에도 국기를 개양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책에 보면 조기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조기는 좀 낮춰서 국기를 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부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국경일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나라의 중요한 날,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5개의 국경일이 있는데 이것을 5대 국경일이라고 한다. 여기 써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없나요?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이런 날들이 있죠. 자, 3.1절은 먼저 1919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1919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일본이 와서 이렇게 정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지로 삼은 거죠. 그래서 일본이 점령했다, 침략했다라고 해서 일제강점기 또는 일본 침략기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때 우리는 독립하고 싶어요. 일본 가세요. 라고 만세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1919년 3월 1일이고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3.1절이라는 국경일을 만들었습니다. 제헌절은 7월 17일 1948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법이 필요했죠.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법은 헌법인데요. 이 헌법을 만든 날, 그러니까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한 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광복절은 1945년에 있었던 일이고요. 아까 조선이란 나라가 일본한테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그때 자유를 얻었어요. 1945년 8월 15일에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광복절입니다. 자, 개천절은 언제일까요? 개천절은요, 아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BC 2333, 그래서 2333년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355년 전, 그러니까 아주 오래된 역사이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국 땅에, 이 지역에 처음으로 나라가 세워졌는데요. 바로 그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나라죠. 그래서 처음으로 나라가 세워진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다. 이것이 개천절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글날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1443년에 한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창제된 것을 기념한 날이고요. 자, 1446년 한글을 만든 다음 3년 후에 백성들에게 알렸어요. 이것을 반포라고 얘기하는데 한글을 만들고 한글을 반포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바로 10월 9일 한글날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국의 복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사회보험 그리고 4대 보험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외우기 쉽게 사회보험을 4대 보험으로 생각하시면 된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은 4대 보험과 관련되는데 4가지 중요한 보험은 어떤 보험이 있을까요? 4대 보험 중에 3가지는 보험이라는 이름이 붙고요. 하나는 보험이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국민연금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 따로 외워두시고요. 나머지는 보험, 보험, 보험입니다. 어떤 보험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보험은 건강보험입니다. 왜냐면 건강이 최고니까요. 건강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자,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갈 때 병원비가 많이 들 수 있죠. 그때 나라에서 이 병원비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지원해 줍니다. 그런 것들을 건강보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럴 때 일을 할 때 관련된 보험, 고용보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험이란 말이 또 여기에 있는데요. 일을 하면서 다칠 수도 있어요. 아플 수도 있어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그때 나라에서 도와줍니다. 보상을 해줍니다. 그럴 때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는데 이건 너무 말이 기니까 보통 산재보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보험이라는 말이 없는 거 국민연금입니다. 자, 이제 열심히 살고 일도 다 끝났습니다. 일이 다 끝나요? 퇴근해요? 아니요. 퇴근이 아니라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노인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습니다. 출근 퇴근을 하지 않아요. 자, 이것을 은퇴라고 얘기하죠. 자, 이렇게 퇴직을 하고 은퇴를 하면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리고 수입도 없어집니다. 돈을 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으면 굶어요? 가난해져요? 아니요. 나라에서 돈을 줍니다. 열심히 일한 국민에게,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 나라에서 돈을 줄게요. 매월, 매달 돈을 줄게요. 이것이 바로 국민연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보험, 이것을요 4대 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사회보험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음 보실 것은 공공부조입니다. 이 공공부조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들이 있지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한국의 복지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 전체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국가가 국민 전체를 도와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회보험과 4대 보험이에요. 부자예요, 가난해요, 아니면은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다 상관없습니다. 수입이 많아요, 수입이 적어요, 이런 거 다 상관없고요. 국민 전체에게, 모두에게 그런 혜택, 그런 보상,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것이 바로 사회보험 4대 보험이고요. 공공부조, 두 번째는 공공부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수입이 적은 사람, 국민에게 이렇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복지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모두에게, 하나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에게는 사회보험, 4대 보험, 그리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은 공공부조라고 한다. 공공부조,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출산과 보육 부분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릴 때요, 국민행복카드와 아이 행복카드를 따로 구별해서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먼저 국민행복카드 그리고 아이 행복카드를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아주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국민행복카드는 제가 어떻게 설명드렸냐면 국민이 행복하려면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래서 아이가 많고 그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행복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요, 국민행복카드를 가지고 출산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라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아이 행복은요, 아이가 언제 행복할까요? 유치원에 갈 때, 그 다음에 어린이집에 갈 때, 이렇게 보육을 받을 때 아이가 행복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국민행복카드와 아이 행복카드가 2021년 4월에 통합이 됐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 기존에는 아이 행복카드와 국민행복카드로 나누어서 운영이 됐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출산 그리고 보육 이렇게 나눴는데요. 2021년 4월부터 국민행복카드로 합쳐졌습니다. 자, 이것이 이렇게 간 거죠. 그래서 국민행복카드 하나만 있으면 출산, 육아, 보육 이런 것들을 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다. 이것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예전에는 아이 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 이렇게 따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는 하나로 합쳐져서 국민이 행복해요, 국민행복카드만 알아두시면 되게 되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한국의 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교육은요, 보통 6, 3, 3, 4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초등학교 6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등학교 3년, 대학교 4년, 대학교는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이렇게 다양하게 있지만 보통은 4년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4년제 대학이 가장 많으니까 이렇게 633 또는 6334제 이런 학제를 이야기하곤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3년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은요, 의무교육입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것은 꼭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을 얘기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런 교육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이 9년 동안의 교육을 꼭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요. 그러면 안 돼요. 꼭 받아야 돼요. 이렇게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이고요. 그런데 만약에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돈을 내세요. 그러면 이상하죠. 그래서 꼭 받아야 되는 교육, 반드시 받아야 되는 교육, 의무 교육이기 때문에 당연히 무료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요, 초등학교 6년 그리고 중학교 3년 이렇게 9년 동안은요, 의무 교육이 되겠고 무료로 교육한다. 공짜다. 돈을 내지 않는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대학교에 가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죠. 왜 그럴까요? 대학교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교육에 관심이 많고 교육열이 높은데, 이 대학교에 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대학교에 가면 취업을 잘할 확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결혼도 잘하고 좀 더 나은 생활, 더 좋은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가려고 하는 그런 교육열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자, 한국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결혼식, 그리고 사람이 죽었을 때 장례식,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중요했던 성인이 되는 의식,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성년의 날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행사들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바로 생일입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자, 이 생일 맞아요. 이 생일을 여러분들에게 꼭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생일은 중요한 부분들이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몇 가지 있기 때문에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자, 생일은 일단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미역국을 먹어요. 물론 생일 케이크도 먹지만 그 케이크 말고 미역국을 따로 챙겨 먹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나 친구들과 만나서 파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일 축하 노래도 불러줍니다. 그런데 한국에는 이 생일에 특별한 행사를 하기도 하는데요. 바로 first verse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생일, 태어나서 1년이 되었을 때 파티를 하는데 이것을 돌잔치라고 얘기합니다. 이 돌이라는 말은요, first verse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잔치라는 것은 파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파티라는 말도 많이 쓰죠. 그래서 첫 번째 맞는 생일에 돌잔치를 하게 됩니다. 아주 옛날에는 어떤 아이가 태어났어요. 응애 이렇게 태어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죽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왜냐면 겨울에는 난방잔치가 없으니까 추워서 얼어 죽는 경우가 많고요. 또 여름에는 병이 많아요.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봄에는 음식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 과거에는 1년 동안 죽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아이가 응애 태어나서 1년 동안 아직 살아 있어요. 아직 건강해요. 그러면 너무 기쁜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이에요. 그래서 파티를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돌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돌잔치에는 돌잡이라는 이벤트도 하고요. 아주 재미있는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60세 노인, 60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별로 없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60세까지 살았습니다. 60살까지, 60살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면요. 우와, 진짜 오래 살았다. 와, 너무 기쁜 일이다 해서 또 파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 파티를요. 환갑, 회갑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은 70, 7순, 그 다음에 80, 8순 이런 파티 잔치도 많이 하지만 옛날에는 60년까지만 살아도 굉장히 오래 살았어요. 장수했어요. 이런 의미로 아주 기쁜 생일 파티를 했는데요. 이것을 회갑잔치, 환갑잔치, 회갑연, 환갑연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나요? 한국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많이 있을까요? 사실 한국 사람들도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런데요. 정치에 직접적으로 뭘 하는 것, 관여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가장 편리한 방법, 그리고 가장 적극적이고 좋은 방법은 바로 선거가 되겠죠. 그래서 선거에 참여해서 대한민국, 한국을 지도할, 운영할 사람들, 대표자를 뽑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선거에 참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거를 하면 보통 투표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원칙,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습니다. 4가지가 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먼저 직접 선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대신하면 안 되고요. 내가 직접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바쁜데요. 저는 가기 싫은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시켜요. 아내에게 시켜요. 아들에게 시켜요.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가서 자기가 직접 투표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이 직접 선거이고요. 두 번째는 비밀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비밀 선거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옛날 같았으면 어떤 사람을 뽑아요. 그런 다음에 내가 누구 뽑았어요? 내가 누구 뽑았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했고 SNS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진을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요, 알려줘요, 이런 것도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보통선거와 평등선거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잘 들어보시면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보통선거라는 것은 18세 이상이 되면 모든 국민이 투표할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괜찮고 어떤 사람은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고 어때요?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통선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는 yes, 누구는 no, 누구는 yes, 누구는 no, 이것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 everybody,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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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보통선거입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못하는 사람 없이 모두 다
할 수 있다라는 게 보통선거고요. 그럼 평등선거 모두 다 할 수 있는 거 평등선거 아닙니까? 모두 다 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한 표예요. 어떤 사람은 4표, 어떤 사람은 10표, 어떤 사람은 2표 이런 식으로 표 수가 다르지가 않습니다. 않고요. 모든 사람이 한 표씩 투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선거입니다. 예를 들어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10표를 줘요.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표만 줘요.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대학원까지 마친 사람은 2표를 줘요. 그 다음에 대학생들은 한 표만 줘요.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돈이 많은 사람도 돈이 적은 사람도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도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가지 못한 사람도 다 한 표씩 주는 거. 이것을 바로 평등선거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접 선거, 직접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대신하면 안 돼요. 비밀선거, 비밀로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면 안 돼요. 보통선거, 모두 다 할 수 있어요. 평등선거, 한 표씩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역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역사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처음에 이야기할 때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운 것, 만든 것을 기념하기 위한 날이 개천절이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이 고조선이라는 나라를 단군 왕검이 건국을 했는데요. 바로 기원전 2333 BC 2333년에 만들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고조선과 삼국시대 사이에서는요. 굉장히 많은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살펴보면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그리고 밑에는 삼한, 마한, 진한, 변한 이런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요. 이런 여러 나라들이 정식으로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국가가 만들어진 것이 바로 삼국시대부터였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부터 6세기 정도까지 3개의 나라가 생겼는데요. 그 나라가 바로 신라, 고구려, 백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라와 고구려와 백제가 계속 경쟁을 하고 싸움을 합니다. 서로 이기려고 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신라가 이기게 되죠. 신라가 이겨서 통일을 하게 되는데 이것을 통일신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좀 아쉽게도요. 제가 통일신라와 함께 북쪽에서 만들어진 대한민국의 나라를 빠뜨렸어요. 그래서 그 나라의 이름은 발해라는 나라가 되겠고요.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세웠습니다. 대조영이라는 사람이 만들었고요. 이 발해는요. 해동성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남쪽에는 신라 그리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시대를 바로 남쪽과 북쪽에 나라가 있다. 그런 시대다라는 의미로요. 남북국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남북국 시대가 끝난 다음에 고려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918년에 왕건이 만든 나라고요. 그래서 이 고려가 500년 정도 계속되게 됩니다. 그 다음 나라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조선이죠. 그래서 1392년에 이성계가 만든 나라가 되겠는데요. 이 이성계가 만든 나라도 역시 500년 정도 계속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선이 끝나고 나서 아까 얘기했던 일제강점기가 35년 동안 있었고요. 그 다음에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지고 있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영원히 이 나라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렇게 한국의 대한민국의 문화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내용을 가지고 돌아올 텐데요. 그때까지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